요즘 고위공직 후보자들 검증 과정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전반전에 퇴장당한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와 다시 뛰고 있고요. 심판은 경기의 규칙을 몰라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선수는 축구에서 손으로 공을 던져도 반칙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데요. 권영철 대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좀 축구로 비유를 했는데 네. 전반에서 퇴장당한 선수가 누구냐? 뭐 다시 말하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어제 아스날전에서 2골을 넣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손 선수가 파울을 해서 퇴장을 당했는데 그 경기에 다시 뛸 수 있을까요? 뜰 수 없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런데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구청장에 당선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출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별 사면에서 이제 복권되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지난 5월에 형이 확정돼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고 3개월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사면 복권시키더니 다시 여당인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로 공천이 됐습니다. 네. 이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비판 여론이 많은데요. 예. 판사 출신인 김기현 그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었고요. 역시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민변의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 공익 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태우 후보를 공천을 했어요. 그럼 이 때문에 선거비용 40억 원이 더 들게 생기지 않습니까? 네. 누가 책임을 져야 하죠? 정말 그야말로 정치가 판결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걸 말로써 이미 공고히 했는데 지금 김태우 후보의 이제 주장은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유죄면 나는 무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이 부당하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한 말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강서구청장직을 박탈당하게 된 이유에는 최강욱, 조국, 울산 사건과 달리 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형평성에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내용 면에서도 조국이 유죄면 저는 무죄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공익 제보자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폭로한 게 16건의 문건이었는데 이 중에 네. 5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이었죠. 판결은 검찰은 그 16건 중에 5건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보고 기소를 했고요. 예. 법원은 5건 중에 4건이 공무상 네 비밀에 건이, 해당한다라고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전반에 퇴장당한 선수가 후반에 이제 뛰게 됐다 이런 내용 말씀드렸고 두 번째 비유도 드렸는데 규칙을 모르는 심판 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얘기예요. 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잘 몰랐다, 송구하다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고 해외에서 일하는 딸과 아들을 자신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샀지만은 잘 몰랐다, 송구하다는 답변만 계속했습니다. 네, 오죽하면은 뭐 판사라는 분이 법 몰랐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십니까라고 고성을 치는 의원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모른다는 말로 불법을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는데 청문회 내내 잘 몰랐다, 송구하다는 답변을 이어가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3년 재판하면서 몰랐다고 하면은 봐줬냐고 질문하게 됐거든요.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33년 재판을 하시면서 재판정에 선 사람이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있던 죄도 없게 판결해 주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으시죠? 예.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이제 답변하셨는데 네. 자, 지금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대법원장은 공석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제까지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였으니까요. 오늘부터는 대법원장은 공석이 됐습니다. 네. 사법부는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이했는데요. 대법원장 거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 대행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예. 장관 뭐 부처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공석이 된 경우 종종 있는데 네.
번은 이런 적이 30년 만이라는 건 또 그렇습니다. 이례적이네요. 지난 93년 김영삼 정부 때 네.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맡았던 이후 3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군요. 임명동의안 표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정대로 오늘 본회의가 열렸다면 표결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표결도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본회의 표결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21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적격 사유에 대해 충분히 판단했다. 네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표결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부결 기류가 조금 강해 보이네요.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부결 기류가 강한데요. 네. 민주당의 한 청문위원은 10억 원 가량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등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회 임명 동의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을 했고요. 네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가 불법 의혹이 너무 많다. 그런데 제대로 해명도 못한다면서 이렇게 자기 관리가 안 돼 있었어야 대법원장은 고사하고 대법관으로도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네. 자 룰을 모르는 심판 말씀드렸는데 반칙해도 괜찮다는 선수도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인데요. 그렇습니다. 신 후보자는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법률에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 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국방장관이 쿠데타를 옹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네, 얘기인데요. 네.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쿠데타로 확정된 12.12 쿠데타를 995의 결단이라고 했는데요.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뭐 서울에 보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신 후보자는 5.16 쿠데타에 대해서도 위대한 혁명이라고 축혀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발언들이 다 본인이 제야에 있을 때 한 발언이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 후보자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제야 투쟁가로서 격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군 장성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군사 쿠데타를 995의 결단이니 위대한 혁명인이 발언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고 해서는 안 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인물들 지금 다 지명한 사람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면 기회 있을 때마다 법치를 강조했었거든요. 지금 다 이거 근데 공정한 룰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이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납니다.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는 자유를 유독 강조했죠. 네.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전반에도 녹아져 있다. 대통령의 초법적,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권영소대 기자 보시기엔 법치주의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나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고 형식적 법치주의가 있잖아요. 네네. 형식적 법치주의 대표적인 게 히틀러 정권입니다.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권력이 인사권인데 인사권을 가졌다고 자신의 마음대로 인사를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대법원장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러 불법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친구의 친구를 임명한다거나 국방장관 후보자를 쿠데타를 995의 결단이라고 하는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것은 좀 대통령으로서의 올바른 법치주의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